헤헤.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곰다람쥐입니다. 오늘 소개할 게임은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즈. 출시 전부터 인종, 역사, PC 등 다양한 논란이 있었고 출시도 여러 번 미뤄졌는데요. 이렇게 출시를 연기하게 되면 그만큼 더 잘 나와줘야 되는데 말이죠. 과연 기존 어크 팬부터 입문자까지 만족할 만한 퀄리티로 나와줬을지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가득 담은 주관적이면서 감정적인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임 이야기들을 오이시 아주 맛있게 들려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 살짝쿵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실내 도약! 뿅!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즈는 일본 센고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어쌔신 크리드의 최신작으로 시리즈 최초로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흑인 사무라이 야스케와 이가 가문의 젊은 시노비인 나오에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많은 논란으로 인해 수정을 한 건지 야스케의 분량이 확실히 적다고 느껴졌는데요. 야스케는 극 초반 30분을 컷신반, 전투반으로 채우고는 그 뒤로 9시간 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야스케가 없어도 충분히 게임이 재밌더라고요. 야스케로 하는 튜토리얼이 끝나고 나오에로 넘어와서는 나오에로만 쭉 진행하게 되는데 컷신 몰입해서 보고 잠입 플레이 하다 보니까 야스케 존재 자체를 까먹게 되더라고요. 어쌔신 크리드 이꼬르 잠입 암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나오에의 직업 시노비와 아주 찰떡궁합이더라고요. 각종 스타일리시한 암살 스킬에 불 끄면 어둠 속에서 잘 들키지도 않고 갈고리를 사용한 빠른 이동과 다양한 모션의 파쿠르, 카타나, 단도, 사슬낫을 활용한 전투까지 진짜 맛깔나게 잘 살렸습니다. 암살을 통해 적을 처치할 때는 큰 데미지가 들어가는 반면 근접 전투로 싸울 땐 데미지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초반에는 진짜 한두 대만 맞으면 죽어버리는 유리몸이라서 몹시 애먹었는데요. 이것도 컨트롤을 적응하고 스킬 트리도 좀 찍어주고 각종 상태 이상으로 지속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무기를 얻으면 근접전도 꽤나 수월해집니다. 이 언니 알고 보니 맞는 키였던가? 다시 말해서 나오의 혼자 주인공이었어도 충분했다 라는 얘기죠. 야스케 같은 묵직한 근접전 캐릭터는 다른 게임에도 사실 많으니까 여기에서만 볼 수 있는 나오에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얼굴이 이쁘기도 하고 야스케로는 다양한 무기를 바꿔가면서 묵직한 전투를 즐길 수 있는데요. 초반 튜토리얼을 해봤을 때 타격감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야스케의 매력은 근접 무기가 다양하다 라는 것과 몸통 박치기로 문을 부술 수 있다 이 정도? 초중반 나오에의 스토리를 어느 정도 진행해 야스케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비전투 상태에서 언제든 두 캐릭터를 바꿔서 플레이 가능합니다. 잠입하다가 자꾸 실패해서 짜증이 났을 때는 야스케로 바꿔서 다 쓸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때 야스케로 플레이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역시나 이번에도 그래픽은 끝내줬습니다. 일본풍 디자인 건물들에 여기저기 보이는 서양 무역의 흔적들을 고퀄리티로 뽑아냈고요. 흐리거나 비가 오고 번개가 치는 등 날씨가 바뀌는 건 물론 뚜렷한 사계절의 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는 어쌔신 크리드의 잠입도 좋아하지만 이거 뷰포인트 찍고 한 바퀴 샥 도는 거 이거 보는 것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기저기 벚꽃 막 피어있고 바다에 무역선들 떠있고 웅장한 성에 찬잔한 마을까지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놨어. 여기에다가 눈 밟으면 발자국 남고 비 오면 컨트롤러 진동 오고 요런 사소한 디테일도 신경 많이 쓴 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웃긴 게 비 올 때는 진동이 잘 느껴지는데 전투할 때는 이 진동이 잘 안 쓰이더라고요. 오잉? 어쨌든 유비소프트가 만든 게임 중에 그래픽이 아쉬웠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바타도 그렇고 스타워즈 아울러도 그렇고 그래픽은 매번 좋았어. 그래픽은 컷신도 진짜 훌륭해요. 얼굴의 표정이나 눈동자의 떨림 같은 게 아주 디테일해서 감정 전달이 잘 되고요. 카메라 연출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요 인물들이 아니면 고무고무 재질로 된 얼굴들이 종종 보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를 뽑아보자면 음악인데요. 분명히 동양풍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긴 한데 뭔가 뽕삘이 가득할 때도 있고요. 옛날 신파극에 나올 것 같은 약간 촌스러운 음악이 나오기도 해서 몰입이 와장창 깨지더라고요. 요즘 워낙 OST 좋은 게임들이 많이 나와서 귀가 높아져서 그런가? 저는 음악이 좀 아쉬웠습니다. 전투와 그래픽은 잘 뽑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역시 늘 먹던 맛, 전형적인 유비식 오픈월드라는 것입니다. 맵이 생각보다 넓거든요. 10시간 했는데도 얼마 넓히지도 못했어. 근데 직접 돌아다녀 보면 한참 가야지 뭐가 하나 띡 나오고 또 한참 가야지 뭐가 나오고 맵 자체가 이쁘기는 하지만 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각 지역마다 권장 레벨이 존재해서 있어서 메인퀘만 쭉 밀고 싶어도 권장 레벨보다 낮으면 적 진영 소탕하고 수집 요소 모으고 서브퀘를 해서 레벨을 올려와야 되는 것, 이것도 역시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항상 그대로인 걸 보면 어디서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라는 말을 들은 게 틀림없다. 그래도 변한 게 아니 추가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은신처 시스템입니다. 은신처에 각종 건물을 짓고 거기서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파밍한 거 대부분을 여기에다 쓰게 되고요. 이건 집 짓고 건물 강화하고 요런 거 안 좋아하시면 귀찮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괜찮았던 부분은 친절한 옵션이었는데요. 난이도가 4개로 나뉘어져 있고 암살 따로 난이도를 바꾸거나 적의 체력이 아무리 높아도 원 암살, 원킬할 수 있는 암살 확정 옵션도 있고요. 약간의 추리가 필요한 퀘스트 진행에 어려움을 느낄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탐험 모드, 카메라가 캐릭터를 자동으로 따라가게 하거나 딸깍 한 번으로 아이템 모두 획득하는 옵션 등 전투와 암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러 옵션들이 있어서 입문하기에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오늘은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즈에 대한 리뷰를 해봤는데요. 구매할까 말까 망설이고 계시다면 나중에 할인할 때 구매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오웨의 잠입 암살 플레이는 충분히 재밌고 그래픽도 훌륭하지만 주인공이 2명인데 1명 없이도 허전하지 않다는 점, 생각보다 오픈월드가 허전하고 반복 퀘스트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살짝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 사면 후회는 없겠다 싶을 때 구매해서 플레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살짝 쿵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스쿨!